수연 씨, 나도 너무 좋아. 미칠 것 같아. 그날 카페 창고에서 태준 씨와의 뜨거운 키스를 나눈 후 우리는 급속도로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지금부터 한 재벌가 며느리가 몰락후 찾은 진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3세가 된 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5년 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38세였던 당시에 저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강남에서 재벌가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대기업 전무였고 시아버지는 그룹 회장이셨어요.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가사 도우미를 두고 살 정도로 넉넉한 생활을 했죠. 12살 딸 하나가 있었고 제가 젊었을 때는 미스코리아 지역 대표까지 했을 정도로 외모도 나름 괜찮았던 편이었어요. 물론 38세가 되어서도 관리를 꾸준히 해서 또래에 비해서는 동안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명품 가방과 옷들로 항상 완벽하게 차려입고 다녔고 재벌가 부인 모임에도 활발하게 참여했죠. 그런데 인생이란 게 정말 한순간에 바뀌는 것 같아요. 남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 발각되었거든요. 그것도 무려 50억이나 되는 큰 금액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체면을 생각해서 남편을 바로 해외로 도피시켰고 저에게는 즉시 이혼하라고 통보했어요. 순식간에 저희 가족에게는 빚더미만 남게 되었죠. 강남 펜트하우스도 경매로 넘어갔고 딸과 함께 관악구 원룸으로 쫓겨나야 했어요. 평생 일 한번 해본 적 없던 제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자존심도 상했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지나가다 본 동네 카페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카페 루미에어라는 작은 카페였는데 사장님이 45세 김태준이라는 분이셨어요. 태준 씨는 생각보다 젠틀하셨어요. 나이에 비해 차분하셨고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 같았어요. 면접 보던 날이 생각나네요. 제가 과거에 재벌가 며느리였다는 걸 말씀드렸더니 놀라시면서도 차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수연 씨,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새로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죠. 나중에 들어보니 제 외모도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카페 오픈 준비를 하고 손님 서빙과 음료 제조, 그리고 마감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태준 씨는 원두 수입업도 함께 하셔서 새벽 배송도 자주 다니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커피 머신도 제대로 못 다루겠고 서빙하다가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태준 씨가 다른 사장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저를 대할 때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으시고 항상 정중하게 대해주셨어요.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다정하게 말씀해주시기도 했고요. 수연 씨,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가사 도우미를 두고 살던 제가 이제는 서빙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끔 서글기도 했고 동시에 이렇게라도 생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도 있었어요. 특히 12살 딸을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했거든요. 태준 씨도 혼자 지내시면서 외로워하시는 모습이 종종 보였어요. 새벽 배송을 다녀와서 혼자 커피를 마시시거나 마감 후 혼자 정리하시는 모습이 쓸쓸해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동질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처지였으니까요. 이렇게 평범하게 지나가는 줄 알았던 카페 생활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태준 씨가 새벽 배송을 마치고 일찍 돌아오신 날이었어요.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태준 씨가 새벽 배송을 마치고 오후 2시쯤 카페로 돌아오셨더라고요. 마침 제가 홀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거든요. 수연 씨 수고하세요. 아,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배송 잘 다녀오셨어요? 그날따라 태준 씨가 평소보다 말씀을 많이 거셨어요. 새벽 배송지에서 있었던 일들, 맛있는 빵집 이야기, 날씨 이야기까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태준 씨와 이야기에 빠져들었죠. 수연 씨는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보다는 차를 더 좋아해요. 예전에는 비싼 허브티만 마셨는데 요즘은 그냥 믹스커피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언젠가 제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핸드드립 커피 내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평소 같으면 오후 손님들을 준비했을 시간인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마감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럼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태준 씨가 저를 붙잡으시더라고요. 수연 씨,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맥주 한잔 하시겠어요? 혼자 마시니까 너무 심심해서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이 함께 술을 마신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태준 씨의 외로운 표정을 보니까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혼자 원룸에서 딸과 둘이 먹는 저녁이 때로는 우울하기도 했거든요. 네,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처음으로 태준 씨와 함께 맥주를 마시게 되었어요. 카페 한쪽 구석 테이블에서 치킨과 맥주를 주문해 주셨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맥주 한 잔씩 마시면서 점점 편해졌어요. 수연 씨, 혹시 부담스럽지 않다면 예전 이야기 좀 들어봐도 될까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미스코리아 지역 대표였던 이야기, 강남에서 살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말씀드렸어요. 태준 씨도 본인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원래 대기업에서 과장까지 했는데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하게 되어서 이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5년 전에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네요. 그런 일들을 겪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태준 씨의 따뜻한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가 점점 깊어졌어요. 서로의 외로움, 삶의 고민들까지 이야기하게 되었죠. 수연 씨도 혼자 지내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남편과 함께 살 때는 몰랐는데 혼자가 되니까 많이 외로워요. 특히 밤에 잠들 때가 가장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TV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집에 가면 너무 조용해서 가끔 우울해져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었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벌써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맥주도 서너 병을 마셨고요. 분위기가 은은해졌다고 할까요? 태준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수연 씨,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대화해봤어요. 감사해요. 그때 태준 씨의 눈빛이 달랐어요. 평소에 사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한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이었죠. 저도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연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미안해요. 다만 수연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수연 씨가 마음에 들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관계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태준 씨의 따뜻함과 젠틀함에 끌리는 제 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님, 저희는... 수연 씨, 저도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게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만난 좋은 분이에요. 나이도 비슷하고 서로 외로운 처지인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태준 씨의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감쌌을 때 몇 년 동안 잠재워두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남자의 온기였거든요. 술 기운도 있었고 무엇보다 태준 씨의 자상하고 따뜻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날 밤 태준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몇 년간 잠재워두었던 서로의 욕망이 그날 밤 완전히 불타올랐어요. 카페 2층 태준 씨 숙소에서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었죠. 태준 씨는 정말 섬세하고 다정하셨어요. 저를 정말 소중히 대해주셨고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사랑에 저도 완전히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준 씨는 배송이 없는 날이면 일찍 카페에 나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홀을 정리할 때면 뒤에서 안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참을 수 없다며 카페 창고에서도 사랑을 나누기도 했어요.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이나 마감 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관계를 갖게 되었어요. 저도 태준 씨의 열정적인 모습과 자상함에 점점 더 끌렸죠. 처음에는 단순히 신체적인 끌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어요. 이게 올바른 관계인지,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태준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수연 씨, 저희가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혹시 저와 함께 살 생각은 없으세요? 네.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았으면 해요. 카페 2층에 들어와서 살아주세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르바이트로 시작된 관계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시 한번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저를 사랑해주는 분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는 없었어요. 딸 생각도 해야 했고 무엇보다 과거. 재벌가 며느리였던 제가 동네 카페 사장과 결혼한다는 것이 주변에서 어떻게 볼지도 걱정이 되었거든요. 사장님, 제가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에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다만 제 마음은 진심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며칠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딸과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태준 씨의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운 마음이 더 컸어요. 과거 재벌가 지인들의 시선도 그렇고 무엇보다 12살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딸 지은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심각하네요. 엄마가 혹시 재혼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딸이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차분하게 들어주었어요. 엄마, 그분이 카페 사장님이세요? 어떻게 알았니? 요즘 엄마가 일하러 가시면서 화장도 더 열심히 하시고 표정도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고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기가 너무 안쓰러웠는데 요즘은 웃는 날이 많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딸이 훨씬 성숙했더라고요. 지은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 작은 집에서 살게 될 수도 있어. 엄마, 집이 중요한가요?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엄마가 아빠랑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제가 다 봤어요. 원룸에서 살면서 매일 새벽에 일하러 가시는 엄마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딸이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엄마, 이제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도 중학생이 되면 더 의젓해질 거고, 그러면 엄마 혼자 남게 되잖아요. 좋은 분이 엄마 곁에 계시면 저도 안심이 돼요. 딸의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렇게 며칠 더 고민한 끝에 태준 씨께 답을 드렸어요. 사장님, 저 사장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수연 씨. 태준 씨가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행복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카페 2층으로 이사하는 날, 딸 지은이도 함께 왔어요. 원룸에서 카페 2층 복층으로 이사하는 것도 저희에게는 큰 변화였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넓고 좋네요. 지은아, 이제 너도 넓은 방에서 공부할 수 있겠구나. 태준 씨도 지은이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지은이 방을 따로 예쁘게 꾸며주시고 공부에 필요한 것들도 다 사주셨죠. 지은이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세 적응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한테도 이렇게 잘해주시고. 부부가 된 후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태준 씨는 저를 정말 소중히 대해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살짝 키스를 해주시고 카페로 내려가시곤 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카페 마감을 하면서 오늘 우리 수연이 고생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저녁을 드시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주말에는 함께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다니고 때로는 단둘이 여행도 다녔어요. 강릉, 부산, 제주도 남편과 함께 살 때는 항상 비싼 호텔만 다녔는데 태준 씨와는 펜션이나 모텔에서도 정말 행복했어요. 수연아, 이렇게 함께 여행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혼자 지낼 때는 여행 갈 생각도 안 했거든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밤에는 태준 씨가 정말 열정적이셨어요. 거의 매일 밤 사랑을 나누었는데 저도 몇 년 만에 느끼는 행복감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태준 씨도 저와 함께하면서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좋았어요. 동네 분들은 저희 부부를 보고 참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과거를 아시는 분들 중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태준 씨가 항상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지은이도 새 아버지와 정말 잘 지냈어요. 태준 씨가 지은이의 진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지은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과외도 시켜주셨어요. 지은아,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내 공부는 아버지가 책임질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자. 태준 씨의 이런 말씀에 지은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친아버지도 이렇게까지 해주지 못했을 텐데 새아버지가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지은이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처럼 행복한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